여자는 조신해야 한다. 여자는 살림을 잘 해야지. 여자는 어쩌고. 진짜 여자라는 단어만 들어도 이제 소름이 다 끼치고 미칠 것 같아요. 결혼하면 남편이 왜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까지 함께 바뀌더라고요. 그냥 저는 미치겠었죠. 남편은 남편대로, 시어머님은 시어머님대로. 이 둘이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처음에 남편과 결혼 준비를 할 때 시어머님은 제게 그러셨어요. 지수는 좋겠다. 너무 멋있는 여자야. 일로도 성공했고 항상 지수를 보면 지수 부모님은 정말 뭘 안 드셔도 배부르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아들은 아직 저 나이 먹고도 철이 덜 든 것 같은데 어쩜 우리 지수 너는 그렇게 야물딱지고 그러니? 고맙다.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말이야.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한창 부족해요. 그냥 꾸준히 한 곳만 다니다 보니 승진도 운 좋게 하게 된 거지. 제가 뭐가 잘난 게 있나요? 저도 철 안 들었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말 어머님이랑은 너무 잘 지냈어요. 그리고 아들만 둘 키우시는 어머님이라서 그런지 딸인 저를 정말 너무 아껴주시고 예뻐해 주셨죠. 그런 어머님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일까요? 저 역시도 그런 어머님께 있는 애교 없는 애교 다 부렸습니다. 그런 어머님 역시도 제 노력이 보이시는지 더욱 사랑을 듬뿍 주셨죠. 어쩌면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어서 알게 된 분이 바로 어머님인데 그런 어머님이 제 어머님이 된다는 게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엄마가 급작스레 사고로 떠나신 후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지냈거든요. 아빠랑 동생이랑 그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저희 가족. 워낙 따뜻하고 가족밖에 모르는 엄마라서 그런지 10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가슴 깊숙한 곳에 아픔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엄마라는 단어를 그 뒤로 제대로 입에 담아보지 못한 제 슬픔, 상처를 아시는 어머님은 더욱 저를 엄마처럼 포근하게 대해주시려고 하셨어요. 그런 어머님이 감사했었죠. 점심마다 뭘 사먹는 것도 지겹고 자꾸 뭘 사먹으니 자극적인 걸로 점심을 해결하게 되는 것 같아서 이제 도시락을 싸서 다녀야겠다고 다짐을 했었고 그걸 어머님과 남편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 딱 30분 전쯤 카톡이 오더라고요. 아가, 점심 도시락 먹는 거 너무 예쁜 생각인데 네가 해서 네가 먹는 거라고 대충 싸서 먹을 것 같아서 엄마가 해준 요리 중에 잘 먹던 걸로 기억해서 싸왔어. 일부러 넉넉히 쌌으니까 직원들이랑 같이 나눠서 먹고 오늘 너의 하루가 엄마 도시락으로 든든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란다. 사랑한다 우리 예비 며느리. 진짜 보자마자 뭐지? 하고 급하게 내려갔는데 세상에 제가 혹시 눈치 보면서 어머님 오셨다고 무리해서 나올까봐 그걸 맡기고만 가셨더라고요. 진짜 순간 저희 엄마 생각나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저 중학교 때 도시락을 싸서 학교 가는 날이었는데 그때 제가 엄마랑 다투고 안 먹어 하고 학교를 갔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걸려서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로만 가득 차 있는 도시락을 가지고 학교로 오셨었죠. 그때 엄마한테 안겨서는 미안하다고 엄마 내가 승질 안 부릴게 하면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세상에 순간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심장이 너무 아프고 엄마가 보고 싶으면서도 그런 저를 감싸주고 보듬어 주려는 어머님의 정성과 노력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바로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죠. 어머님 이게 뭐예요? 저 진짜 눈물 날 뻔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 진짜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먹을까 싶어요. 지수야, 어머님 말고 엄마라고 해라. 내가 항상 말하지만 네 시엄마가 부족해서 이런 거밖에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많이 먹고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랄게. 도시락통은 다음에 엄마가 갈 때 챙겨오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어머님 진짜 제가 항상 너무 감사해요. 항상. 그렇게 따뜻한 어머님을 제가 정말 더 잘해드려야지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후 묘하게 바뀐 어머님의 모습. 뭔가 이상했죠. 지수야, 오늘은 네 남편만 와서 저녁 먹어야겠다. 너 혼자 저녁 해결해야겠다. 괜찮지?
네? 아, 왜요? 저는 왜 가면 안 돼요? 일이 있겠지. 엄마가 이유 없이 오지 말라고 하겠니? 너도 참 그렇다. 네? 아니요. 어머님 기분 상한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단순히 왜 갑자기 다 같이 저녁 먹기로 한 걸 바꾸시는지 궁금할 뿐이에요. 아, 말했잖니. 그냥 좀 혼자 먹어라. 혼자 먹는다고 죽니? 아니, 왜 말씀을 그렇게까지 하세요? 어머님 요즘 저한테 기분 나쁘신 거 있으세요? 아, 뭔지 모르게 전이랑은 조금 달라지신 기분이 들어요. 에휴, 얘도 참 저녁 혼자 먹으라고 했다고 아주 난리가 나는구나. 아니요, 이건 전부터 느꼈어요. 어머님이 뭔지 모르게 저한테 서운함을 느끼시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대화 시도를 했지만 절대 말을 해주지 않는 어머님 덕에 그냥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로 남편까지 변한 거죠. 남편 역시도 상당히 묘하게 변했는데요. 저한테 정말 너무 지극정성이었던 남편이, 세상 최고였던 남편이 점점 소홀해지고 저를 귀찮아하는 게 느껴졌죠. 그렇지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난 괜찮아를 외치면서 나름 견디고 있었는데 사건이 터졌어요. 아무래도 어머님이 저한테 뭔가 기분 상하신 게 있구나 싶어서 깜짝 방문을 하려고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호두파이를 들고 시댁을 찾아갔죠. 전날 제가 가지 않았더라면 정말 그동안 남편과 시어머님이 왜 변했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했는데 억울하게 계속 그렇게 당할 뻔했죠. 제가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웬일이냐고 하시면서 문을 열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뒤 열어준 문. 어머님과 출근한 줄 알았던 남편이 와 있더라고요. 뭐야, 오빠, 여기 있었어? 왜? 출근은? 어? 아니, 그게, 그때 방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더라고요. 상황 정리를 해보면 이러합니다. 저랑 신혼생활을 너무 잘 즐기고 있는, 하필 딱 지금, 전에 만나던 여자한테 연락이 왔다고 하네요. 저랑 연애를 시작하고도 간혹 며칠씩 너무 힘든 일이 있다고 혼자만의 시간을 원하던 남편이었는데, 그게 다 이것 때문이었어요. 저랑 연애를 하고 있는 도중 전 여친의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고, 저랑 헤어질 수 없던 남편은 전 여친과 함께하지 못함을 알렸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분은 아이를 혼자 낳아서 키우겠다고 결심을 하고 키웠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저희의 결혼 소식을 알게 되었는데 피눈물이 났다고 하네요. 왜 본인만 그렇게 힘들어야 하냐고, 얼굴도 제대로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제가 고통스러웠으면 했다고 하네요. 이유는 단순히 이 사람 와이프니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다는 이유네요. 그렇게 자기도 새 인생 살 거라면서 시댁 문 앞에서 아이를 버리고 잠수를 타서 연락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렇게 2달을 남편과 시어머님은 저 모르게 어떻게든 해결하라고 발 동동 굴린 거죠. 그런데 어느 할머니가 손주가 안 예쁠까요? 이 핏덩이를 어떻게 키우고는 싶은데 저한테 키우라는 말은 못하겠고 그렇게 계속 고민만 하신 것 같더라고요. 지수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이런 일까지 겪게 해서. 그치만 나도 너무 힘들었어. 난 이미 끝났고 정리한 사람인데 아이도 함께 못 낳으니 지우라고 말했어. 도와주겠다고. 그런데 저렇게 막무가내로 일을 저지르고 이렇게까지 아이를 버릴 줄은 정말 몰랐다. 내가 정말 미안해, 자기야. 지수야, 걱정 마라.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한테 피해를 주진 않을 거다. 미안하다. 속이려고 한 건 아니고 어떻게든 말해야 하는데 너한테 차마 말이 안 꺼내지더라고. 네가 받을 충격, 상처를 생각하니 안 그래도 속앓이하는 너한테 보태기가 너무 미안하고 아팠다, 엄마도. 그래서 대체 어쩌실 생각이세요? 제가 키우는 건 싫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전 여친이랑 엮인 일을 어떻게 저한테 말을 안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이야 보란듯이 저렇게 애기 놓고 갔다고 쳐도 다시 또 안 엮이겠냐고요. 단순히 애기를 어떻게 해볼까가 아니라 모두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리가 필요하겠네요. 너 진짜 그러는 거 아니다. 내가 너 엄마 없는 애 안쓰러워서 그렇게 잘해줬는데 엄마 없는 애기 보면 안쓰럽지도 않냐? 너야 다 큰 성인이지만 쟤는 이제 막 태어난 앤데 세상에 못돼도 어떻게 그렇게 못됐니? 너도 참 너다. 그렇게 저한테 엄마 없는 애라는 말까지 해버린 어머님. 그냥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하는 의미가 없겠다는 판단을 했고
저 역시 복수 아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조용히 이혼 준비를 했고 뒤통수를 팍 하고 쳤습니다. 나름 통쾌하고 유쾌했네요. 지금은 우리 아빠랑 같이 살고 있는데요. 처음엔 이혼하고 돌아온 딸 때문에 눈물도 많이 흘리시던 우리 아빠. 그래도 온 가족이 다시 모여서 기분이 너무 좋다는 우리 아빠를 위해서, 내 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네요. 결혼을 한 후에 은근히 집안일, 회사일 이렇게 병행하려고 했더니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괜스레 짜증도 많아지고 투정도 많아졌었는데 그래도 솔로가 되고 돌싱이 되니 뭔가 마음의 여유라는 게 생겨서 취미생활도 찾아서 하고 있고 오로지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하면서 사는 중입니다. 동호회도 들어갔는데 요즘은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과 서로 호감을 갖고 조금씩 가까워지고 알아가고 있는 단계랍니다. 돌싱이라고 기죽지 마시고 저처럼 그동안 못한 것들, 하고 싶은 것들 모두 하면서 멋있게 살아봐요 우리.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